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과 같이 도전 비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에서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유지해 주지 못하고 밀리면서 장 마무리를 했어요. 이게 지금 향간에 떠들고 있는 어떠한 찌라시성 정보 때문이다, 어떠한 루머가 이렇게 좀 있기도 한데, 그런 부분은 오피셜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. 오늘은 이 더좀비존이 가장 최근 들어서부터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더좀비존 관련된 영상을 거의 연달아서 이렇게 업로드를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촬영을 해놓은 이 더좀비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에선 이 주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의 주가 상승의 견인 주체는 무엇이었나, 그리고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는 포텐이 있습니다. 자,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이 주가에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제 방송을 더좀비존 관련해서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,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리딩방 가입권을 한다거나 금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.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이 팩트, 100% 기업 관련된 팩트에 대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하나 없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저희 대기업 채널, 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약속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미 이 직전 전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어요. 오늘 장중 61,100원이라는 또 한 번의 최고가를 경신을 해 주었는데, 윗꼬리가 정말 좀 길게 달리면서 결국에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요거 분봉으로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, 장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쭉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. 그래도 불행 중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, 그래도 이 중요했던 지지 라인 때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55,000원 선 근처인데 56,20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. 우선 오늘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, 좀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겁니다. 자, 이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만우절이었죠. 거짓말처럼 이때부터 지수가 밀렸어요.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이때 당시 이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수가 한 100 가까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장세만 좀 놓고 보면 하락장이 맞죠. 하락장이 맞는데,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더좀비전의 4월 1일자부터를 흐름을 보시면 지수와는 좀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, 이 시장에 지금 몇 개 없는 지수를 이기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수급 주체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, 이렇게 마찬가지로 4월 1일자부터 놓고 보시면요, 외국인도 이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했죠. 자, 이 말이 뭐냐면요, 이 더좀비존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수급 주체는 일단은 외국인이 아니란 뜻인 거죠. 자,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,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상승폭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마찬가지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 4월 1일부터 더좀비존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급 주체를 보아하니 이 기관에서 굉장히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기타 법인 측에서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기관 중에서도, 기관의 수급 중에서도 중요한 수급 주체가 이 보험과 투신, 그리고 연기금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우리가 이 기관을 보되 또 이 보험과 투신, 그리고 연기금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,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 더좀비존 개별적인 프로그램 수급 현황을 한번 좀 보시면요, 프로그램 수급 또한 외국인과 좀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, 자, 이때죠, 이 4월 1일부터 정말 꾸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.
근데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. 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수급의 요 매도세는 더존비존의 주가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이 외국인 수급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하지만 매수세로 이 스탠스를 변경한다면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더 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.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. 지금 현재 제가 그어놓은 요 최상단 라인 있죠. 요 구간이 58,300원입니다. 58,300원. 요 근처인데 얘가 이거를 제가 어떤 기준으로 손을 그어놨냐면 지금 남아있는 매물대가 요 구간이거든요. 요 구간 매물대의 최상단입니다. 그래서 58,300원 부근 위로만 이렇게 좀 안착을 해준다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매물대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. 이 말이 뭐냐면 저항이 약하다라는 뜻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에 이러한 수급만 좀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지금 요 매물대가 지금 얕다. 작다. 그리고 이 말인즉슨 저항이 약하다. 즉 이러한 수급만 좀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이 부분 또한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죠. 자,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할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만 나와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쭉 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듯이 이렇게 올라가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 이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. 자, 우선 다시 이 코스피 업종 차트로 와서 좀 말씀드려보면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비단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이러한 이유 자체가 이 4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현재 미국 이 연방준비은행 각 주에 계신 총재들 입에서 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이 경제 성장력과 이 경제 지수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는 좀 필요가 없어 보인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2023년도 말까지만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올해 들어와서 5번에서 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시사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3번에서 4번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1번에서 2번 그리고 심지어 아예 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 지수 자체가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주말 동안 또 계속해서 이런 중동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 공격했던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. 자, 근데 이란이 주말에 이스라엘 본토에 첫 공격을 가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심지어 육지에서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까지 이란이 이스라엘 연관된 선박을 납포를 했답니다.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.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란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거의 이란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해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이라 그러죠. 수송량. 이 해운 선박을 통해서 수출입이 되고 있는 원유. 요게 전 세계의 25%에 육박하는 양이 요 공간을 지난다고 해요. 자, 그러니까 이곳이 만약에 이렇게 폐쇄가 된다 하면 전 세계의 원유량의 25%의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용어, 즉 인플레이션이죠.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. 자, 그럼 미국 연방준비은행 입장에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리를 높여놨던 건데 지금 이러한 기조인 흐름대로 간다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높여놨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? 오히려 상승을 하고 더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?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. 즉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능성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.
있다. 자,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지금 현재 국내 주식 증시에 나타나고 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할 리스크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이 WTIU 지금의 이 가격 추이를 보시면요, 중간중간 이렇게 삐쭉빼쭉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, 거시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 유가가 진짜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.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달러가 너무나 강세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. 킹 달러이다.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좀 보시면요, 올해 최소 3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 속에서 이 달러가 하강 움직임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들썩거리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.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, 지금 이제 미국 달러의 환율입니다. 제가 이걸 캡처해서 가져올 때 기준으로 해서 1380원이었어요. 근데 주말간에 1385원까지 터치를 하고 조금 꺾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언론에서 이 외신에서도 그렇고요, 이 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.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이 달러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빼돌릴 수밖에 없어요. 사람 심리가 그렇죠. 그 말인즉슨 위험 자산인 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을 야기한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, 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주식시장으로 얘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다 비용이에요. 왜냐면 달러가 올라감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기조인데,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주식 종목을 사기 위해선 원화로 환전을 합니다. 자, 근데 환전을 하면 계속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던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이 비용이다.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막힐 수가 있다.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, 다시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볼게요.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뭐냐면, 이렇게 지수가 지금 현재 꺾이고 있는 이러한 기조인데, 반대로 우리 더존 비존은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탈,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의 이탈로도 이 주가의 추이는 좀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. 즉, 더존비존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이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는 점,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아니라는 점, 그리고 지수를 잘 추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지금까지의 기조는 이렇다 한들 여전히 우리 개인들은 이 주가를 끌어올릴 힘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,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아닌 이 기관의 수급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거 아까 우리가 확인을 한 만큼, 이 기관에서 지금은 매수 포지션이지만 매도 포지션으로 이 스탠스를 바꿀 때, 그럴 때 폭락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한다.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.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인 약 55,000원 구간, 이 구간만 사실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여력은 아직 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이 58,000원 요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좀 저항에 계속해서 3일 3거래일 동안 좀 밀려주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돌파 시도는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매물대 상단 위에 매물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구간만 어떻게 좀 잘 뚫어주고 돌파를 해서 잘 마무리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6만원, 7만원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러한 포텐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고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리고
이런 정보들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,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데이업의 김아진 멘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